사랑은 한없이 팽창하는 아름답고 선한 힘이다. 사랑은 아프지 않다. 사랑이 아프다고 하는 건 사랑 옆에 숨어 사는 두려움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날 떠나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움이 끼어들면 모든 사랑이 설 자리를 잃는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다. 저 애가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쓸데없는 두려움에 아이를 다그치다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다. 쟤가 나보다 잘 되면 어쩌지?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친구를 시기 질투하다 내가 발전할 시간을 낭비한다. 방송사들도 두려움에 실수를 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를 해야 할 연예인이라면 통편집이 당연하지만 소수의 악의적 세력에 의해 생긴 작은 논란에 통편집이라는 강수로 해당 연예인과 그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두려움 때문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방송사의 몫이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대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한없이 지지한다. 따뜻하고 밝다. 온 주변을 행복감으로 물들인다. 난 요즘 안자비 채널의 댓글에서 그 큰 사랑을 본다.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여전히 아날로그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한텐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창 안에 떠있는 댓글들을 읽으며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니. 그래, 사랑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맞구나. 그 사랑에 보답할 유일한 방법은 그분들이 사랑하는 음악인에 대한 얘기를 더 들려드리는 것.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말하면 칭찬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한 건데도 그 예쁜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다.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다. 진심에서 하는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쁘다. 김호중은 정말 노래를 잘한다. 오늘은 김호중의 가창력에 대한 칭찬이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이태리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메조소프라노 배지연 씨, 그리고 역시 이태리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탈리아 음악협회 최고 지도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리릭 소프라노 안유민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인으로 유명한 메조소프라노 배지연 씨. 그녀의 어린 시절도 참 파란만장했다고 한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인생의 아픔을 그 끝을 경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궁극의 한을 담은 소리라고 극찬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사에 그녀를 초청하곤 한다는데, 안자비 채널의 의뢰로 가수 김호중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셨다. 다음은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노래 정말 참 잘하네요. 고등학생 때 부른 영상을 봤을 땐 야, 어떤 선생이라도 이 학생은 꼭 가르쳐보고 싶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노래들도 꼭 무대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현장에서 들으면 정말 다르거든요.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사실 보내주신 영상들 보다가 저도 점점 빠져들어서 다른 영상들까지 더 찾아보게 됐어요. 저야 대중가요는 잘 모르죠. 근데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대중가요 부르실 땐 클래식 할 때처럼 맑은 소리가 아니라 허스키한 소리를 살짝 섞어서 부르던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교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스마트하다고도 느꼈고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또 클래식 음악적으로만 보면 먼저 김호중 씨는 이태리 사람들이라면 다 피그라 디 테노레라고 부를 체형을 지녔어요. 전형적인 테너 체형을 부르는 말인데 테너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단하고 야무진 체격, 목이 길면 이상하게 이런 멋진 소리가 안 나요. 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테너는 아쿠또가 좋아야 한다고들 하거든요. 아쿠또라는 건 네순도르마 같은 곡에서
빈채로 하는 부분, 이런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내는 날카로운 고음을 말하는데 그게 정말 좋아요. 음을 꽉 쥐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풍부한 성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뛰어나네요. 이태리 사람들은 다 오페라 아리아를 좋아하는데 제일 인기 있는 건 역시 테너예요. 그 테너 중에서도 김호중 씨는 길 가던 사람 멈추게 할 빼어난 소리를 가졌네요. 리릭 스핀토라고 해서 호소력 짙고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소리인데 동시에 맑고 청량함을 지닌 다면적으로 아름다운 소리죠. 아주 압도적인 힘과 발성인데도 소리 자체에는 또 여성적인 면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소리도 좋고 가창력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앞권은 곡 해석력과 표현력이에요. 음악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불러요. 당연히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내고요. 표정, 무대 매너,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플라시도 도밍고의 카리스마도 이 청년한테는 있어요.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발음도 좋아요.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꽤 까다롭게 듣는 발음 중에 Z 발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태리에서 10년쯤 산 사람도 하기 힘든 건데 참 잘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드라마틱 테너라고 해서 더 박력 있고 무게감 있는 연주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자신의 음악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워낼 청년이네요. 대중가요를 하는데도 본래의 클래식 음악 실력이 줄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양쪽 다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만요. 암튼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난 나만 알고 있는 두 분의 공통점이 참 많기에 이태리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였던 배지연 씨와 또 이 시대 최고의 테너인 김호중 씨가 한 무대에 서면 어떨까? 참 좋겠다 하는 꿈을 잠시 꾸어보았다. 다음은 리릭 소프라노 안유민 씨. 리릭이라는 말은 아주 강렬하고 호소력 짙다는 뜻이다. 김호중의 창법을 설명할 때 배지연 씨가 썼던 바로 그 표현. 소프라노 중에서도 표현력이 탁월한 소프라노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안유민 씨 역시 이태리와 독일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다. 지금은 독일에서 다운증후군 아동들에게 음악 재능 기부를 했던 인연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문위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활동 영역이 정말 다양한 촉망받는 소프라노다. 이분은 김호중 씨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다 이한 교수의 유튜브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좀 찾아본 일이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부른 종교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걸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 도르마를 찾아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건 그 어떤 논란도 잠재울 메가톤급 감동의 물결이더라고요. 그런 진한 호소력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더없이 맑고 진솔하고 깊은 느낌. 전 노래할 때의 표정에 그 사람 본성이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사실이건 아니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 김호중 씨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런 고음을 낼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소리를 내잖아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또 고3 때 부른 넬슨 도르마부터 최근의 넬슨 도르마를 들으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노력하는 자세도 정말 값진 거잖아요. 발음도 참 좋아요. 이쪽 업계에서 김호중 씨를 무시 못하는 건 발음이 좋은 탓도 있어요. 이태리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아주 강질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을지 좀 걱정이 돼요. 호령 많이 하고 기합 소리 지르고 하면 이런 소리는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가요만 부르면 클래식 창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술, 담배, 건강 많은 걸 잘 지키셨음 합니다.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가 이제는 팬이 됐다는 그녀는 그의 미래까지도 걱정해주고 있었다.
김호중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거라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없을 거예요 하고 되레 내가 그녀를 안심시켜 주어야 했다. 이 두 분은 대중가요로 전향한 김호중에 대해 언급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했다. 아직은 두 장르 사이의 장벽이 두터워서 그럴 거다. 하지만 음악은 결국 하나다. 그 의미 없는 오랜 장벽을 허물어낼 숙제가 21개월 뒤에 김호중을 기다리고 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